안녕하세요. 현명한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기차역에 도착하는 동안 즐겁게 시청하세요. 여자는 남편이 기차에서 애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내 남편 마틸다가 화를 내며 식탁 서랍을 닫았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사실 이 서랍은 의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그것을 완전히 창의적인 쓰레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자신의 이타적이고 헌신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마틸다에게 맡겼습니다. 비물질적 본질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살면 비물질적이 되기 쉽습니다. 마틸다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큰 쓰레기 봉투에 넣고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과거의 사랑을 상기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것을 던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페인트로 얼룩진 프란시스코의 작업복과 함께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생활이 더 쉬워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파트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유를 넣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모든 것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억에서 이 엉망진창을 추출하거나 적어도 일반적인 생각과 일상 업무에 묻어두기를 원했지만 그녀의 할아버지는 한때 나쁜 일이 발생하면 가장 귀중한 조언 중 하나를 그녀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마틸다는 불쾌한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는 유혹에 굴복하고 자신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이상 확신했습니다. 쇼핑하고 좋은 물건을 잔뜩 사십시오. 새 차를 위해 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십시오. 친구와 함께 와인 한 병을 샀거나 몰디브로 가서 스파클링 파티를 하러 갈 때 유일한 질문은 가격뿐이었지만 여기에는 새 차를 샀거나 멜다이브즈가 정서적 고통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일반적으로 머틸더는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가장 불편한 순간에 터졌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결혼식에서 그녀의 평생 가장 친한 친구인 미리엄은 축하 행사 중간에 갑자기 테이블에서 일어나 뛰고 나갔습니다. 프란시스코, 나를 기다려주세요. 머틸더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아는 미리암에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를 따라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미리암은 식당 계단에 서서 열렬히 담배를 피우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몹시 울고 있었습니다. 마틸다의 마음속에는 엄청나게 비싼 프랑스 마스크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친구의 뺨을 어루만지며 미리암은 그 할인된 기적을 받고 너무 기뻐서 이제 마스크가 너무 어설프게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마틸다는 미리암의 어깨를 살짝 만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친구는 흐느끼며 손바닥으로 진심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마틸다가 이제 화장을 지키려고 애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 것도 당연지사. 담배를 끊고 세수하자고 하더군요.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미리암 그냥 질투가 나는 거예요. 신혼부부님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어요. 당신은 동화 속의 당신을 좋아해요. 미리암이 말하길 당신은 동화 부분을 과장하고 있다고 마틸다가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어요. 미리암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한 게 아니라 당신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당신 어머니는요 돈을 위해 도시에 가서 일을 했고 거기엔 당신이 공부도 잘했고 직업도 있고 이제 잘생긴 남자와 결혼해서 공부도 잘하고 직업도 갖게 됐어요. 미리암이 침울하게 대답했지만 난 없어요. 남편은 심지어 좋은 남자도 아니고 당신 같은 남자 프란시스코는 날 쳐다보지도 않아요. 알렉시스가 있었던 것도 기억나죠. 물론 그는 떠났죠. 미안해요 미리암. 하지만 나에게는 자유가 더 중요해요.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적어도 집에서는 좀 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결혼. 하지만 당신이 견뎌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견디다 보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마티아는 알렉시스를 잘 기억하고 미리암이 이혼하고 거친 술꾼에게서 그토록 소중한 것을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할 만큼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하지 않게 미리암은 자신의 고통을 모든 사람에게 숨기고 있었고 이제 고통이 너무 많이 남아서 유일한 선택은 밖으로 달려가서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울지 않는 것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울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심리학자들도 억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면에 있는 나쁘고 고통스러운 일은 그것을 겪고 살아야 한다. 자나로 마틸다의 할아버지는 심리학자 없이도 이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게다가 하루하루 나쁜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가져온다. 커피잔을 마시며 기차가 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평소처럼 현관 근처에 승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마틸다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거대한 트렁크, 여행 가방, 배낭을 밀고 나갈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기차에서 내릴 수 있는데 왜 서둘러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은 줄 맨 앞 어딘가에서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아이가 눈물을 흘렸고 마지막에는 연약한 노부인이 기적적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녀의 거대한 몸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배낭 아가씨, 노부인이 내릴 계획입니까? 마틸다에게 배낭을 메고 여기 앉아 마치 생일인 것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마틸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낭이 무거울 거예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준비되어 있던 노부인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하다 눈을 깜빡이며 혼란스러워하다가 갑자기 마틸다를 가리켰다. 그녀는 도둑이다. 내 배낭을 훔치려던 중 나를 훔치려던 그녀가 급히 다가온 차장은 마틸다를 향해 몸을 기울이고 속삭였다. 항상 이대로 우리는 그녀에게 실증이 났고 그는 노부인에게 뭔가 빠진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빨리 물었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으면 그녀는 내 배낭을 잘 가져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부인에 대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미소 지었다. 나는 그녀 근처에 있고 싶지 않다. 그녀는 당신이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했고 그녀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을 것이므로 어서 반란하러 가십시오. 그가 항의하기 위해 중얼거린 줄로 내가 안내해 줄 것입니다. 차장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했고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어머니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마도 그녀를 먼저 보내면 줄을 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존중합시다. 그 노부인은 계속해서 그녀의 나이에 대해 불평했고 서 있는 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어렵지 않았는지 불평했지만 차장은 더 이상 듣지 않고 트러블메이커의 팔꿈치를 잡고 그녀를 출구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전문가처럼 그녀를 다뤘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능숙하게 칭찬을 하며 기차가 세게 흔들리더니 정차하기 전에 마틸다는 일어나서 짐을 챙기는 식으로 작은 가방을 들고 혼자 여행을 갔다가 짐을 잔뜩 들고 돌아왔다. 기억에 남는 물건이 진호 할아버지 집에 많이 남아 있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읽어준 책, 할머니가 직접 수놓은 멋진 식탁보, 할아버지가 마틸다에게 게임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체스 세트, 우아한 양파 모양의 체스 세트 등을 남겨둘 수 있을까요? 시계 할아버지가 그 시계를 어디서 구하셨는지 자나로 장로님이 집에서 만든 작은 꿀통에 직접 부은 밀랍초도 있었는데 각각 독특하게 장식된 매력적이고 소중한 것들을 그냥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쪽으로 몸을 기울여 사과향을 들이마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원 결국 그녀는 사과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과를 어떻게 돌보았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정원이 얼마나 마법처럼 봄과 가을이 되었는지, 유혹적인 과즙이 가득한 사과향이 그녀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수확물 전체를 마틸다와 함께 가져가지 마세요. 마틸다는 이웃들에게 대부분을 분배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남편이 항상 할아버지의 사과에는 특별한 맛이 있다고 말해준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마틸다는 보도에서 남편을 만나기를 바라며 창밖을 내다보며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에게 데리러 가라고 했지만 가는 길에 인터넷 연결이 약해서 프란시스코가 메시지를 받았는지 몰랐지만 그를 보고 마틸다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인사하려고 손을 흔들었지만 그녀의 손은 멈춰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고 즉시 프란시스코는 그의 팔을 벌려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기고 몸을 기울여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에게 눌렀고 프란시스코의 어깨에 손을 얹고 원하는 입술에서 멀어지면서 그녀는 잠시 돌아섰습니다. 머틸더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사랑스럽고 가장 가까운 친구인 미리엄이었습니다. 미리엄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차에서 내리는 중이라고 부드럽게 그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머틸더가 그를 향해 날카롭게 돌아섰습니다. 나를 여기 칸에 잠시 앉아있게 해주세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녀는 피곤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을게요. 차장은 마틸다의 시선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포옹하는 부부를 보았습니다. 남편 마틸다가 그녀에게 비꼬듯 미소를 지었고 가장 친한 친구는 영화에서처럼 차장이 지금은 생각에 잠겨 턱을 문질렀습니다. 커피 좀 갖다 줄게. 나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지금 그녀는 빈 칸막이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사랑이 무너지는 모습역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지만 지금도 마틸다에게는 이 남자와 소란이 떠돌고 있었다.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리는 목소리 이곳에는 삶이 있었다. 사람들이 달려와 기뻐하며 작별 인사를 하고 서로를 부르는 것이 삶이었다. 마틸다는 마을에서 열흘을 보내며 시골의 조용한 생활에 지쳤고 특히 할아버지 자나로는 벤치에 조용히 앉아 돌아가셨다. 그의 집 근처에서 이 시간 내내 따뜻한 8월의 태양을 즐기고 있는 동안 마틸다가 장례식을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나로를 추모하는 동안 모든 것이 희극처럼 보였습니다. 마틸다가 집 밖으로 나오면 할아버지는 계속 벤치에 앉아 그녀에게 윙크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치 몇 번 반했다는 듯이 그는 한 번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마당으로 걸어가 그의 주변 시야에 실루엣을 포착했지만 물론 그녀는 다시는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머틸더는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할아버지는 다양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제너로는 온화하지 않았고 장난으로 네텔즈와 SWAT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여전히 할아버지는 징계 네텔즈에도 불구하고 친절했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그를 사랑했습니다. 도시에서 손녀를 위한 큰 선물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장난감 가게에서 직접 가져온 책 2권과 그 중독성 있는 새 책 냄새와 함께 쿠키와 함께 액세서리를 말하곤 하던 화려한 머리끈과 꽃이 달린 다양한 머리핀을 선보였습니다. 나비와 잠자리 마틸다는 여전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녹색 잎사귀와 금색 더듬이가 달린 앉아있는 나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마틸다는 그것을 부적처럼 다루며 때로는 그것을 쓰다듬기 위해 꺼내서 할아버지가 내가 내게 준 것을 바라라고 말씀하셨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이제 이 모든 기억들이 씁쓸해 보였다. 아버지는 가족을 버렸고 어머니는 미친 듯이 집 안을 돌아다니며 울며 이제 딸과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묻고 있었다. 할아버지 자나로는 딸이 일어나지 못하게 손을 꼭 잡고 식탁에 앉혔다. 8살 때 마틸다에게 엄마에게 물 한 잔 가져오라고 했더니 마틸다가 거대한 물 사진을 가져왔더니 할아버지가 며느리의 손을 놓더니 아기 엄마가 얌전히 한 모금 마시고 빨리 다 먹었다고 하더군요. 잔 아마도 그녀는 오랫동안 마시고 싶었지만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자나로는 찬성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목소리만 반사되어 영혼을 진정시키고 왠지 더 밝게 만들어 주었다. 마치 누군가가 어수선하고 어두운 방을 지나 커튼에 붙은 쓰레기를 모두 쓸어버린 것처럼 창문을 활짝 열었다가 거기 서서 주위를 둘러보며 방이 넓어졌다는 걸 깨닫고 여기에는 빛도 충분하고 숨쉬기도 편해요. 로베르토는 내 아들이지만 자나로가 그런 불행을 겪은 후에는 그가 이 문지방을 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그의 아내와 딸을 버리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 좋은 것을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일하러 도시로 가는 게 어때요? 마틸다를 여기 두고 내가 당신 월급으로 그녀를 돌볼게요. 내 연금과 내 벌들이 돈을 벌어오면 우린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돈도 절약할 수 있어요. 주말에 오셔도 되고 휴가를 가면 마틸다와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딸이 학교를 마치면 오셔도 돼요. 시내에 가는데 엄마가 물을 더 달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바닥으로 입을 닫고 잘했는지 고민하는 자나로 엄마는 모든 걸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아들 없이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라 하더군요. 내 아들 이제 할아버지는 그런 짓을 하고 엄하게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아들이 없다 마틸다뿐이다. 사랑하는 손녀와 너뿐이다. 이제 너는 나에게 딸 같으니라. 고마운 엄마는 시아버지를 흐느끼며 안아주었다. 마틸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방법. 그녀의 아버지는 결코 화해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군대에 합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의 상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났다고 그게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엄마는 일자리를 찾으러 도시로 갔다. 그녀는 늦은 밤 가을비를 맞으며 돌아왔고 그녀는 운이 좋게도 시골 진료소에서 간호사로 일자리를 제안받았고 미용사로서 재교육을 제안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용 진료소가 도움을 제공하더라도 모든 훈련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이 있으면 마틸다를 바로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엄마는 마틸다를 학교에 등록하면 일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자나로 당신이 거기 정착해서 스스로 공부할 때쯤이면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을 거라고 조언했어요. 아이를 돌보려면 학교에 데려가야 해. 점심 준비, 숙제 확인 혼자 부담스러울 거야. 마티아가 내 베개 밑에 보물처럼 나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걸 알아도 엄마는 그걸 잘 이해했으니까 그녀는 나중에 논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머틸더와 그녀의 할아버지는 식탁을 차리고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두려운 일이지만 제너로 SED 엄마는 제가 평생 여기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모두 누구에게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들은 기꺼이 도와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익숙합니다. 밤에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는 둘러볼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지하고 바빠서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틸다도 내가 군대에서 돌아오자 웃으며 대학에 갈 생각이라고 했으나 그 해가 늦어서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기로 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거기에 5인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바로 잠자리에 들었고 머리가 베개에 닿기도 전에 잠들었습니다. 군대에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고 일주일이 지나자 모든 것이 어디로 갔는지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북쪽의 모든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항상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집안일도 잊지 마세요 마틸다 약속해요 마틸다는 엄마가 떠나는 게 꽤 슬픈 일이라고 약속했는데 자나로 할아버지가 옆에 계셨어요. 엄마가 널 위해 해줬어요. 그녀는 열심히 일해요. 떠난 그녀에게 화내지 마세요. 그가 말했고 머틸더는 동의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화난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단지 그녀가 그리워요. 머틸더가 대답하고 제너로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자 그의 눈이 슬퍼졌습니다. 나도 그녀가 그리워요. 그녀는 딸처럼 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엄마가 주말에 와서 자나로를 위한 마틸다 방수 장갑을 위한 새 겨울 재킷을 가져왔고 도시 소문과 함께 꽃향기 냄새가 났고 가장 중요한 좋은 소식은 그녀가 쾌활하게 말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얼굴 클렌징이나 마사지 같은 일을 한다고 믿어서 돈을 좀 벌고 있어요. 새 청바지와 겨울 부츠를 사줬어요. 얼굴이 좀 붉어졌죠. 그것 없이도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관리를 해야 하는 곳에서 일해요. 내 모습에 자나로는 눈살을 찌푸렸다. 사과하는 것 같구나. 다시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넌 도시에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우리를 돌봐주고 마틸다. 너 자신을 위해 돈은 하나도 안 쓴다고 말도 안 돼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부터 상차림하자 엄마는 주말마다 항상 선물을 가지고 오셨고 살이 좀 빠지기 전보다 눈에 띄게 좋아 보이셨어요. 머리에 잘 어울리는 멋진 구리색으로 염색했고 즉시 더 신선하고 젊어 보였습니다. 패셔너블한 의상으로 아주 어린 소녀처럼 변신 완성. 마틸다와 할아버지도 물론 기뻐했지만 마을에는 진호의 며느리가 도시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나이트클럽에서 스트립티를 추거나 나이 많고 혐오스러운 부유한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중 하나는 그 부자가 오랫동안 결혼했고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마틸다의 아버지에게 전 애인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기 전에 전해졌습니다. 아내와 딸은 방문 중 엄마의 집 바로 앞에서 매복 공격하고 주먹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잡고 있었다. 눈 밑에 멍이 생겼다. 마틸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자나로가 재빠르게 상황을 평가하면서 소총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마틸다는 집으로 달려갔고 동시에 그녀의 친아버지는 다소 당혹스럽고 불쾌한 표정으로 자나로를 바라보았다. 유치하게. 어떻게 아빠 자기 아들을 쏠 셈이냐. 자나로가 서슴없이 대답했지. 그래 난 길을 잃을 거야. 악당을 만나서 내 가족 근처에 오지 마. 아니면 죽여버릴 거야.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그의 여자를 떠났다. 엄청난 짐을 짊어진 듯 어깨가 굽어져 땅바닥으로 몸을 구부렸다. 어서 딸. 자나로가 말했지. 미래의 며느리 팔을 잡고 걱정하지 마. 나중에 다시 널 만지지 않을 테니. 엄마가 울고 할아버지가 시중들었다. 그녀의 강한 기운이 그녀를 단숨에 마시게 만들죠. 이제 자러 가세요. 그는 우리가 당신의 멍을 치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복할 것이고 내일은 새엄마가 쉬고 진정되고 멍이 생겼으니 당신은 괜찮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고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틀 후 경찰은 마틸다의 아버지의 시신을 강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운명적인 밤에 아버지의 집에서 돌아오던 중 마틸다가 술을 더 사서 술에 취해 강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11월 초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쫓아내고 심지어 총으로 쏘겠다고 위협한 자나로 늙은이를 비난했습니다. 마틸다와 그녀의 엄마는 자나로를 옹호하기 위해 일어섰지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그의 무덤에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머틸더는 종종 제너로가 실제로 무엇을 느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아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호하게 끊은 것을 후회하거나 어느 날 며느리와 손녀를 보호하여 자신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녀의 의심을 공유했습니다.
엄마랑 할아버지가 싫으면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를 위해 아들과 거리를 두었다는 걸 우리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할아버지는 나에게 조용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나는 할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당신을 걱정한 적이 없어요.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그에게서 항상 배울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이 건강하고 풍요롭고 따뜻함과 사랑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보답할 것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그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마틸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중요한 일을 말했다. 그 순간부터 진정하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결정적인 요소는 간단했다. 자나로에 대해 욕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무시하는 것이었다. 감자와 파다를 만들자 엄마가 할아버지에게 제안한 그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반죽을 반죽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하고 감자를 채우는 자나로가 부엌에 들어갔을 때 그의 며느리와 손녀가 엠파나다를 만드는 것을 보고 그는 제가 장례식을 도와주게 한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나로는 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겉보기엔 투박하지만 속을 듬뿍 넣어도 반죽을 섬세하게 다루셨고 반죽이 찢어지지도 않았고 과자의 이음새도 깔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아빠는 처음이라 유심히 지켜보던 며느리에게 물으셨습니다. 감히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북쪽에서 한 청년이 가르쳐줬는데 아버지가 요리사라고 해서 어머니가 요리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미장공이나 화가라서 아빠는 요리를 하고 엄마는 수리를 했어요. 마틸다는 웃었고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가끔은 그런 일이 있어요. 기쁨을 가져다주는 한 그는 반복했어요. 마틸다는 평생 이 말을 기억하고 그 진실을 굳게 믿을 거예요. 오 할아버지 어쩌면 그렇지 않았다면 머틸더의 삶이 더 행복해졌을 것이라고 말하지 말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한 멜런칼리와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학교를 마치고 도시로 이사했을 때 즉시 직업을 찾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게의 야간 계산원 그녀는 엄마의 돈으로 살고 싶지 않았고 반대로 엄마와 할아버지를 모두 돕고 싶었습니다. 물론 엄마는 그녀에게 그 일을 그만두고 평화롭게 공부하라고 설득했지만 머틸더는 그녀의 뛰어난 독립심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월급을 받아 엄마 할아버지와 자신을 위해 세 부분으로 나누던 나른 기쁨을 가져다주는 한 그녀에게는 진정한 축하였습니다. 그녀는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마틸다에게 나는 나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나와 함께 일할 수도 있지만 마틸다는 고개를 저으며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물론 중요했지만 기쁨을 가져다주는 한 아픈 동물을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능이 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잘생겼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천재가 그의 그림이 루에 걸려있지 않다고 세상을 비난했지만 마틸다는 그를 사랑했고 돈을 벌려는 남편의 끝없는 게으름과 꺼림을 조용히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었지만 아마도 헛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녀는 그에게 가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마을에서 그녀는 할아버지가 그녀의 엄마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의 날씨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어서 울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이것을 알고도 할아버지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가지 않는 수천 가지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내 난 당신을 아주 잘 이해합니다 마틸다 하지만 당신도 저를 이해해야 해요. 제가 그림을 제 시간에 끝내지 않으면 대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기회를 잃게 될 거예요. 제 이름을 알리는 것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인정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화내지 마세요. 그가 너무 열렬하게, 심지어 열정적으로 말하길 바랍니다. 아마도 이 대회는 그에게 정말로 중요했고 제출 마감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당신은 오래전의 경쟁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히 반대했습니다. 왜 이 그림을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습니까?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기분 나쁘게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전혀 영감이 없었습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창작할 수 있습니까? 예술가 그리고 영감은 물론 중요합니다. 나는 그가 약속한 내내 당신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프란시스코에게 굳건히 붙어 있는 것 같은 미리암을 보면서 그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결국 영감을 얻은 것 같았고 꽤 많이 그중 그녀는 미리암이 어떻게 그에게 열정적으로 매달리는지 관찰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여기서 정말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녀의 기만적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프란시스코와 함께 왔지만 왜 마틸다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고 웃어야 하는가? 더 좋은 곳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마틸다는 처음 몇 분 동안 그녀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행 가방이 미리 암의 발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팔꿈치 위에서의 만남 전체가 순전히 우연이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아내로부터 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틸다는 애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역에 왔는데 마틸다는 목구멍에서 히스테리적인 웃음이 터지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참기 위해 너무 애썼기 때문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가 역에서 애인과 함께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마을 절반쯤에서 수의사로 알려진 아내를 둔 유부남이었습니다. 별로 우스꽝스럽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차장이 멈췄어요. 화나지 않았나요? 그는 동정적으로 물었고 심지어 눈이 빨개졌습니다. 마틸다는 그냥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웃음 그 사람이 마을 전체에 그렇게 자신을 노출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가 조금 부끄럽고 당신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부끄럽습니다. 차장은 10년 전쯤 미소를 지었다. 나는 여행에서 돌아왔고 아내는 애인과 함께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나 역시 기분이 매우 불편했다. 나는 심지어 사과까지 했는데 그런데 아주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차분하고 객관적인 말투로 하여 마틸다가 단번에 알아차렸다. 과거의 모든 동요는 지나갔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는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지 물었고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싸움이 있었고 이혼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내 아내이고 그것이 당신의 전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그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선택을 했고 나는 내 선택을 잘했다는 걸 왜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틸다는 프란시스코를 돌아보고 미리암은 그들 사이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누구도 보지 못했고 서로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글프게 고백했는데 나한테는 묻지 않는 것 같아 선택의 여지가 없어. 언제나 선택의 여지가 있어.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할아버지 목소리와 많이 닮았. 그래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선택은 항상 있다고 했어. 고마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녀의 모든 어색한 혼란과 실망이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마틸다는 자신 있게 출구로 향했다. 꽤 무거웠던 그녀의 가방도 갑자기 깃털보다 가벼워진 것 같았고 눈부시게 웃으며 계단에서 쉽게 뛰어내렸다. 미리암은 뒤를 돌아보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눈을 가늘게 뜨고 친구인 안녕 마틸다. 그녀는 계속 웃었다. 정말 어리석은 착각이구나. 아내에게 인사하러 온 줄 알았더니 이제 애인 미리암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구나. 왜 안부 인사도 안 해? 낯선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프란시스코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갑자기 뭔가를 말했습니다. 마틸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멈추려고 소리쳤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피가 그녀의 얼굴로 몰리고 그녀의 목에 정맥이 부어올랐습니다. 마틸다는 그것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녀의 잘생긴 남편은 신기하게도 꽤 추해 보일 수 있었는데 그녀는 화가 나서 아름다움을 더욱 높이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프란시스코의 눈은 뒤틀린 슬릿으로 변했고 그의 입은 블랙홀처럼 보였습니다. 끔찍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는 계속 아내를 꾸짖습니다. 너무 낮습니다. 당신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마차에 앉아 있는 것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마틸다가 아이켈 장면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지루한 영화였습니다. 역학도 없고 일반적으로 줄거리 왜곡이 거의 없습니다. 통과 등급에 거의 도달하지 않습니다. 더 흥미로운 영화를 봤어? 우리를 지켜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스파이라고 하는데 이제 충분히 본 후에 감히 나를 비난하는구나. 그게 사악하고 역겹고 궁극적으로 부도덕할 뿐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니? 마틸다는 정말로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애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침묵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모든 여성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옳습니다. 프란시스코, 절대적으로 당신이 완전히 옳습니다. 당신은 나쁜 매너를 가진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매우 불운했습니다. 글쎄요, 적어도 당신은 프란시스코가 분개해 보이는 그의 얼굴에 떨어지는 머리카락 한 가닥을 고쳐줬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길고 무겁고 큰 컬로 말려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이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다른 여자처럼 이 변덕스러운 아름다움을 돌보았습니다. 그의 샴푸는 가격이 괜찮습니다. 비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샴푸 외에도 순응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든 사람은 머틸더였습니다. 그는 값비싼 컨디셔너 보습 마스크가 필요했고 물론 매달 미용실 모세관을 방문했습니다. 보톡스 천장과 뜨거운 가위 컷 오 선생님이 메인 비용이 내 생각보다 더 많이 듭니다. 마틸다는 정신적으로 남편의 머리 비용을 계산하는 것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당신은 머리가 아름답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머리가 비어있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당신에게 두뇌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신경 쓰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프란시스코는 제자리에 섰습니다. 입이 얼어붙은 아가페는 놀랐습니다. 마틸다는 전에는 그렇게 천박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었고 그녀는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계속했습니다. 예술가 올가 씨의 아들이 말하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영원히 나 집에 갈 거고 오후 10시까지 시간이 있어? 내 물건을 집어 사라지게 하려면 내가 직접 이혼을 신청하고 모든 비용을 지불할 테니 다시는 나와 마주치지 않도록 해라. 그게 다야. 이제 실례지만 마틸다가 갑자기 깨달았다는 사실을 모두 말했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다. 그녀는 더 세게 찔러 위협하거나 체면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고 침착한 척도 하지 않았으며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것을 단순히 말했지만 이전에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법을 몰랐고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가지고 다니는 것이 정말로 지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PID4에 해당하는 역겨운 영감의 실증이 났고 엄청난 혼란이 그녀의 프란시스코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 후에 집에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소위 창조적 혼란 냉난로라고 불리는 마틸다에게 언제 내가 요리할 차례가 올까? 올바른 구성을 찾느라 하루 종일 그를 괴롭혔고 물론 가장 신비롭지 않은 빈 냉장고도 있었지. 프란시스코는 집에 돈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다. 마틸다가 가게에서 가져온 가방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는데 왜 침묵을 지켰나요? 프란시스코의 얼굴이 왜 거만하게 변했는지 방금 말한 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난 당신과 계속 살아도 할 수 없어요. 당신이 나를 칼로 찔렀던 것처럼 상처는 아물겠지만 흉터는 마틸다에게 영원히 남을 것이고 그것이 그를 안심시키지 못할 모든 것을 나에게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아내는 당신의 인생을 살 것이고 나는 당신이 다시는 볼 수 없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리암은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를 따라잡았습니다. 뭔가 말해달라고 마틸다가 웃으며 가방을 좀 더 편안하게 조정하고 싶은데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친구라면 어떻게 남편과 데이트할 수 있겠어요? 부끄러운지 물어보세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게 달라지나요? 질문 하나만 물어볼 수 있겠군요. 그게 무엇인지 미리암이 밝아졌어요. 기차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세요. 어딘가로 가는 것 같군요. 마틸다가 말하길 내가 아마 당신을 실망시켰을 거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더 물어볼 게 없다고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프란시스코는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가 당신에게 격렬한 논쟁 장면을 선사할 거예요. 질투와 열정적인 화해 간단히 말해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잘 하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늦을 것입니다. 불쾌감을 주거나 놀라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기차에 머물렀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미리 암과의 우정이 끝났다는 냉정한 이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친구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혀 우정이 아닙니다. 갑자기 머틸더는 솔직히 말해서 미리엄은 아무데도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머틸더가 할 수 없었던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지만 힘내세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미리암, 제가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저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카페 미리암이 버스 정류장 건너편에 있는 가게를 향해 머리를 가리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얘기 좀 해야 해요. 프란시스코는 아마도 당신이 기다리고 검색하는 것을 걱정할 거예요. 필요해요. 프란시스코는 기다릴 수 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녀는 마틸다의 여행 가방을 들어 올리며 어서 마틸다는 어깨를 으쓱하고 따라왔습니다. 이 고급스러운 사과는 놔줄 수 없어. 미리암이 중얼거렸고 어쨌든 안에서 커피 한 잔 해도 상관없어요. 아늑하지 않았어요. 마틸다는 주위를 둘러보며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다. 나는 여기가 좋다고. 그녀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은 장소 동의하지 않는 회사이고 우리 대화도 불쾌할 것 같다. 미리암은 이상하게도 우리 대화가 더 그럴 것 같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의외로 내 의도를 오해했구나. 프란시스코가 잘생긴 남자라는 걸 보여줄 생각은 없었어. 진심으로. 마틸다가 진심으로 웃었지만 그게 바로 내 목표였어. 그녀가 침착하게 선언한 내 목표였어. 난시 너에게 고통을 느끼고 싶었을 뿐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배반했을 때의 모습. 프란시스코는 우연히 내 계획에 들어맞았을 뿐인데 그 목적을 달성했을 뿐이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오늘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의 침대에서 깨어난 것을 기억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완전히 어리석었다. 미리암은 어디서 시간을 보내든 잠을 자지 않으려고 늘 노력했다. 다른 사람의 침대 시트는 냄새가 달랐고 더 모어닝선은 다른 사람의 집의 모든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런 숙소는 금으로 덮고 다이아몬드로 장식해도 항상 불편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외국 컵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창밖 풍경이 낯설었고 커피와 영양 마스크를 쓴 평화로운 아침 대신 불편함과 어떻게 하면 빨리 집에 갈 수 있을지 머릿속의 생각만 맴돌았다. 프렌의 침대는 다른 불편한 어웨이커닝즈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리엄은 눈을 떴다가 즉시 감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볼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프란시스코는 아침형 인간이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거나 어쩌면 잠을 제대로 못 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녀는 전화에서 그녀의 것이 아닌 짧은 삐 소리를 들었지만 프란시스코의 전화는 그녀의 계산에 따라 미리암이 침대 옆 탁자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고 데리러 와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오늘 6시에 가세요. 미리암이 웃었어요. 내 연극의 마지막 막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재능 있는 감독이에요. 그녀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전화기를 다시 놓고 침대에 기지개를 켜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재능 있는. 프란시스코가 샤워에서 젖어 벌거벗고 하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화장실에 수건이 없다고. 어제 여기 던졌는데 젖은 컬에서 물이 어디에서 가느다랗게 흘렀는지 모르겠고 공기 중에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미리암은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몸을 흔들어 개처럼 말리세요. 프란시스코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외롭고 아름다운 늑대가 아니라 나에게 와요. 키스하고 싶어요. 그는 아내와 달리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미리암은 유혹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혹하고 싶었고 숨기지 않으려고. 마틸다는 유혹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쓸모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그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틸다는 미리암이 유혹하는 동안만 관찰했습니다. 마틸다는 미소를 지었고 미리암은 관능적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틸다가 말하고 미리암이 가르랑거렸다. 솔직히 말해서 두 사람 중 머틸더가 더 매력적이었지만 미리엄은 매력과 매력을 원했고 이것은 더 아첨하는 남성 허영심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미리엄이 상냥하게 중얼거렸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그가 내 사촌의 결혼식에 참석하라고 요청한 곳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기차는 6시에 있습니다. 30나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오실 건가요? 알다시피 난 정말 대회를 위해 그림을 끝내야 해요. 프란시스코는 머뭇거렸습니다. 미리암은 웃음을 터뜨리며 장난스럽게 애인의 코에 키스를 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어서 프란시스코와 함께 해주세요. 알다시피 난 단지 웃지 않기를 원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기차까지 나와 함께 가서 기차가 출발하는 것을 지켜보며 창문을 통해 그에게 손을 흔드는 것이 항상 내 꿈이었어요. 그 이후로 꿈꿔왔던 일이죠. 어린 시절 나는 왜 미리암이 애원하는 눈으로 그를 쳐다봤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알았어. 프란시스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꿈이라면 확신합니다. 하지만 왜 이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까? 마틸다는 당신이 그와 평화롭게 머물 수 있었을 텐데 계속 나아갈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았을 텐데 당신은 여전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리암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당신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었는데 왜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고 오래전부터 시작됐나요? 오래전 내 아버지가 가족을 떠나셨고 자나로 할아버지가 내 어머니 편을 들었을 때 마틸다는 눈썹을 찌푸렸다. 할아버지는 그게 무슨 상관이고 내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 사람 술 취해서 취한 거 맞아요. 미리암은 슬쩍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당신처럼 잘 알아요. 그를 묻어줬어요. 나중에 그 사람 무덤에 가서 잡초를 뽑고 꽃을 심곤 했어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당신의 친아버지, 당신의 할아버지 등을 돌려 나만 찾아갔지. 술에 취해서 익사했는데 그게 이야기의 끝이야. 시작이 없나 봐. 갑자기 제안한 커피를 주문하자 마틸다는 고개를 저으며 이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전한다. 알았어. 미리암이 신중하게 말했다. 아버지를 잘 기억하니? 마틸다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해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에 대해 항상 엄마,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조금 우울하고 선미한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항상 어색함을 느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할 때 나는 그 사람 옆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고 이제 그가 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지 알겠습니다. 그는 마치 구름 같았습니다. 그가 왔다가 흐려지더니 미리암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날 것이고 모든 것이 다시 괜찮아질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미리암은 놀란 것 같았습니다. 마틸다를 인정한 것 같습니다. 나는 마틸다를 사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게 제가 들었던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왔다 갔다 했고 휴가도 엄마, 할아버지와 함께 보냈어요. 휴가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한 기억도 없어요. 그가 무엇을 물으면 대답해주곤 했고 손톱은 어디에 있는지, 물을 가져오느냐 같은 사소한 일만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미리암이 얼마나 이상하게 속삭였는가에 대해 이야기한 전부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마틸다가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 집에 있었던 것은 매우 슬픈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를 사랑했어요. 엄마는 키가 크고 아름다웠어요.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제 말을 믿으세요. 물론 마틸다는 즉시 미리암만 보면 엄마를 알아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청년마사는 작은 마을에 3명의 구혼자를 두었고 첫 번째는 안경을 쓴 괴짜 훌리오였고 항상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이제 나는 그가 해리포터처럼 생겼다고 말할 수 있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이 남자는 아직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군대에서 돌아온 안토니오였습니다. 물론 그는 복무할 기회가 더 많았습니다. 그는 경험과 세속적인 지혜를 갖춘 성인 남자였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그와 그들의 어머니를 위해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를 커피에 초대하고 따뜻한 케이크를 먹자고 우연히 그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알아냈습니다. 안토니오는 초대를 거부하지 않았지만 서두르지 않고 그의 계획을 공유했지만 모두가 그가 마사를 잘 발달되고 건강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숙한 성숙한 나이가 지나서 그것은 그녀의 곡선이 아니라 말과 동작에 자신감이 있는 그녀의 특별한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미 자신의 일에 익숙해졌고 심지어 지치기까지 한 교사로서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녀의 반 친구들은 여전히 소녀였지만 그녀는 거의 성인 여성이었습니다. 유치한 수줍음도 없고 뺨이 붉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직접적인 시선과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구혼자는 로베르토였습니다. 조용하고 헌신적인 남자로 마사는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그녀의 배낭을 들고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수업이 끝난 후 그녀의 집까지 안내해 준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리텔 마어서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로버토가 그녀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 보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마어서가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3명의 추종자들이 그들 중 누구에게도 호의적이지 않은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지만 졸업이 다가오고 있었고 미래를 생각하는 소녀는 대부분의 반 친구들이 도시에서 농촌 생활을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결국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사는 이미 성인 생활이 시작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었다. 소녀는 일찍 부모를 잃었고
모든 친척 중에서 마비된 할머니만 남았다. 그녀의 할머니가 살아있는 한 도시에 가지 마세요. 그녀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녀는 고향에 묶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어떻게든 침대와 할머니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할머니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집안을 관리한다면 훨씬 쉬울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너무 무거웠고 좋든 싫든 하루라도 빨리 몸이 마비된 할머니를 품에 안고 일과 집안일을 한꺼번에 했다면 마사는 사랑이 아닌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사랑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믿음직스럽고 강한 남자를 꿈꾸는 그녀는 훌리오를 즉각 해고했다. 훌리오의 부모는 그를 시티로 보내 물리학과 기술대학에 입학하고 저명한 과학자가 되도록 강요했다. 훌리오 자신은 자신의 결혼에 대해 침묵했다. 의도는 있었지만 그가 교과서에 푹 빠진 열정으로 판단하면 그는 부모님의 희망을 성취할 것입니다. 마어서는 소녀가 호기심에서 살펴보기로 결정했을 때 훌리오가 학교 도서관 데이트에 그녀를 초대했던 방법을 기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추종자가 손에 시집 전체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로맨스 팬이 아닙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읽을 수 있도록 몇 편의 시를 준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동의합니다. 마어서와 낭만적인 저녁이 시작되었습니다. 훌리오의 기억은 그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정말 훌륭했습니다. 모든 것을 망설임 없이 외우거나 단어 하나를 보는 것은 인상적이었지만 그의 말을 듣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미래의 과학자가 될 수 있었지만 배우로서 그는 마치 수학 공식을 낭송하는 것처럼 링을 서정적인 대사에 걸려 넘어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마어서는 심지어 넘어졌습니다. 단조로운 중얼거림 중에 잠이 들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어떤 남편일 수 있겠는가? 그녀는 그에게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마을에서의 단순한 생활이 아니라 경험 많은 퇴역군인 안토니오는 누구에게나 괜찮아 보였지만 그는 너무 자주 도시에 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나이가 많고 아름답고 이혼했다고 말하면서 마어서는 공개 대화를 위한 순간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버토는 그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익숙했고 너무 유순했고 마어서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독립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은 그녀가 그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면 즉시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즉시 거절하지 않을 것이지만 또한 그 운명적인 졸업식 날에 그녀가 그에게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어떤 것도 결정하거나 추측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마어서의 거절이 로버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복잡한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사랑이 강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격려적으로 웃으면서도 말했지만 여전히 로버토는 슬픈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단지 당신이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의 결정은 연락을 유지하고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마사는 그에게 연락해서 뭔가 설명할 수도 있고 심지어 사과할 수도 있지만 자제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왜 분노가 일어나는지 설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하비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자신을 고문하는 이유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르타는 내일 안토니오를 찾거나 그가 도시에서 돌아오길 기다릴 것이라고 굳게 약속하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아침에는 그녀의 기분이 좀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계속 살아갈 방법에 대한 확신과 명확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반에서 누군가가 춤을 출까 말까요? 마어서는 시계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집에 가야 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됐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할머니에게 할머니를 먹이세요. 그녀는 이전에 결정을 내렸지만 이 모든 것이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었지만 그녀의 미래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것보다 훨씬 덜한 놀이처럼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상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를 결혼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안토니오는 이 집에 정착할 것입니다. 공간이 충분하고 아침에 할머니에게는 더 친숙할 것입니다. 마사는 일찍 일어나 할머니에게 음식을 먹이고 남편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한 다음 안토니오는 일하러 갈 것입니다. 일을 하고 마사는 아마도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집안일을 돌볼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할머니를 너무 오랫동안 혼자 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1년 후에 안토니오와 마사는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보살핌이 더 늘어날 것이고 이제는 그녀가 해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 할머니와 아기를 모두 돌보세요.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생각은 그녀에게 어떤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마어서는 단지 자신의 삶을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최소한 대략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편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렵에 그녀에게 또 하나의 작은 아이가 있거나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아이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마사는 일부 여성들이 첫 번째 출산 후 임신 능력을 상실했다는 소식을 듣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질투하는 소녀, 결국 그녀는 출산 후 남편에게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었다. 이 남자들은 벽 뒤의 여자 문제에 대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마사는 할머니의 무거운 한숨을 분명히 들었고 그녀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마도 그녀는 임박한 변화를 느꼈거나 다음 학교가 끝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했을 것입니다. 손녀는 대학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녀는 직업을 찾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더욱 피곤해지다 마사는 할머니에게 꼭 가고 싶었던 노부인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고 누군가가 그녀의 말을 들어달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조언을 하지 않았고 마사는 조언을 해서는 안 되었다. 따뜻한 밤에도 불구하고 긴장한 그녀 마어서는 갑자기 매우 추워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에서 따뜻한 슈를 발견하고 창가를 지나가면서 한 남자가 텅 빈 거리를 천천히 걷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앤토니오였습니다. 이제 마어서가 그녀를 달래준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슈 그때 마어서 앤토니오는 웃으며 성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안 무섭나요? 안토니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 테니 이제 일을 해야 하고 할머니를 모시고 집을 관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렵습니다. 그는 사려 깊게 고개를 저었다. 마사 당신은 당신을 도와주고 보살펴줄 좋은 남편이 필요해요. 그래 안토니오 소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속삭였다. 아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마사는 시선을 낮추고 그녀를 느꼈습니다. 뺨이 붉어지며 안토니오가 어둠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없어서 기뻤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나이트 가운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이제 그는 감히 조용히 묻습니다. 이제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한숨을 쉬거나 어쩌면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내일 결혼할 뻔했어요. 부모님을 데리고 시내로 신부를 만나러 갈 거예요. 착하고 친절한 여자예요. 이름은 파울리나예요. 그 소녀는 웃으려고 했는데 잘 나오지 않았어요. 미소가 밝지는 않았지만 쉬었어요. 어둠 속에 숨기려고요. 안토니오 축하해요. 당신과 폴리나의 행복과 좋은 아이들을 기원합니다. 안토니오는 걸어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신을 잃지 마세요. 당신은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마사는 창에서 물러나 침대에 앉았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여전히 무서웠어요. 나는 로베르토를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한다고 생각했고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제 그녀는 로베르토 안토니오가 곧 결혼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용감한 얼굴을 하며 그에게 행복을 빌었지만 고통과 혼란과 함께 마시아 또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단지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어떤 가족이 아이가 없다고 해서 그와 함께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사는 다시 잠들도록 설득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해야 한다면 그녀는 그와 함께 있는 로베르토만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고 자유롭다면 그와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산다는 생각은 더 이상 그녀를 두렵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다음과 같은 믿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인생은 더 편해질 것이고 로베르토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고 마사가 그를 거부하고 그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었고 그는 그녀가 그에게 그의 삶을 개선하고 싶은 희망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마어서를 방문하여 함께 수업에 가거나 그녀의 집에 동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베르토는 다른 반 친구들처럼 도시로 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마어서는 거기에 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갈 수 있었습니까? 그녀의 할머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방과 후 바로 그와 마어서가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생각에 익숙해졌고 그렇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나가서 도시로 갈 수도 있고 그는 더 이상 집에 머무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고 도시에서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어디든 등록하고 고통이 줄어들 때까지 여기로 덜 자주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기차에 올라 눈을 감았습니다. 기차는 선로에서 흔들렸습니다. 페드로 학교의 평범한 리더는 자유로운 삶에 대한 전망과 가장 중요하게는 열린 마음을 가진 도시 소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로베르토는 듣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기차 소리 외에는 듣고 싶지 않은 기차는 과거를 모두 뒤로 한 채 앞으로 달려갔다. 입학처의 한 소녀가 로베르토에게 수료증을 건네주며 활짝 웃었다. 나는 성적을 보고 너를 속이고 싶지 않다. 당신이 입학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알아요? 에세이가 있고 용서하세요. 하지만 당신은 문학 분야에서 A씨를 받았어요. 그녀가 침울하게 요청하면 물론 당신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계와 수학 학부에 있는 것이 당신에게 더 나을 것입니다. 아이 당신의 문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 소녀는 큰 회색 눈과 달콤한 미소를 가지고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웨이브 머리를 성숙하지만 그다지 깔끔하지 않은 헤어스타일로 정리했습니다. 일부 가닥이 계속 빠져나와 그녀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여기 신청서 작성이 있습니다. 로베르토는 펜을 들고 눈을 가늘게 뜨고 짜증난 소녀가 그에게 문서를 건네는 것을 지켜보며 귀 뒤에 반항적인 가닥을 조정했습니다. 머리를 완전히 아래로 내리면 더 아름다워 보일 것이라고 충고했고 2개월 후에 로베르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회색 눈의 어린 안나와 함께 마사는 멀리서 바라보며 슬프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실망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 같았고 이제 기분 나빠할 시간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동네 상점에서 반나절이라고 할머니가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에 마르타는 캔과 병이 딸랑거리는 가방과 육수와 주스를 담은 가방을 끌고 이틀에 한 번씩 시내로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문 앞에서 들려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영혼에는 회색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할머니가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이 일에 비하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로베르토의 결혼식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 말에 따르면 안나는 입학처에서 일하는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로베르토가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일이 빨리 일어났습니다. 로베르토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1년 후에 다시 시도하려고 생각했지만 안나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제 공부보다는 새해에 가족을 먹일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이 기간 동안 딸 마틸다를 낳았습니다. 로베르토는 마르타가 일하던 가게에 가지 않으려고 했고 그녀는 그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 2달 만에 아내가 되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그에게 불편한 마어서는 그들이 거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새해가 되기 직전에 그녀의 할머니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웃들이 마어터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찾아왔고 노부인 로버토가 애너를 데려오지 않고 황혼에 가까워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가 몰랐던 모든 것은 마르타나 그녀의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는 소녀가 가슴 위에 앉아 할머니의 옷과 손수건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을 보았다. 로베르토는 침묵을 지켰다. 마르타는 피곤한 눈을 그에게 들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이해할 수 없다. 목소리가 끊겼다고 했으니 나중에 결정하세요. 로베르토가 조용히 옆에 앉아 소녀의 손에서 알록달록한 손수건을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먼저 우리가 40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40일 마어터는 고개를 끄덕이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로버토는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마어서는 그녀가 거기에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아마도 당신이 여전히 그녀를 쫓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이제 아마도 그녀는 다시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녀를 보지는 못하지만 그녀는 여기 당신을 바라보고 있고 당신이 그녀를 슬프게 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싶어 합니다. 마사는 그날 저녁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로베르토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안나의 가게를 더 이상 피하지 않았고 가끔 집안일을 돕기 위해 지나갔고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장작을 패는 일을 하다가 그들은 여전히 같은 반 친구였으나 안나는 그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나서 마어서는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없었고 임신 사실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마어서는 결코 날씬하지 않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살이 좀 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웃이 가끔씩 엿보았지만 출산 후 아무도 그가 미리암의 아버지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마사가 집을 팔고 외곽으로 이사를 가면서 아버지는 법적인 아내와 어머니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미리암은 어떻게 된 일인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틸다는 여기 있고 여기에 미리암이 있습니다. 미리암은 당장 떠나기로 결심하지 않았지만 떠날 때 자기 집을 찾을 수 없었고 우리 엄마를 사랑했지만 당신 엄마에게 애착을 갖고 여기도 저기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아내를 떠나는 것이 부끄러웠고 딸은 처음에 술을 조금 마시기 시작했고 그게 그녀를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그렇게 신경 쓰면 아내에게 돌아가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잃으면 왜 누구에게 엉망이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점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는 기분이 나빴고 압도당하고 부끄러웠지만 나중에 모든 것을 고칠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는 엄마를 막았고 그녀가 몰랐던 나머지는 잘 알잖아요. 마틸다 미리암은 낄낄 웃었고 심지어 자나로 할아버지와 내 할아버지도 몰랐습니다. 엄마 마사 글쎄, 우리는 아빠를 장사 지냈고 마치 삶의 기쁨을 완전히 잃은 것 같았고 이제는 희망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우울증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때는 어렸을 때였습니다. 무엇을 이해했는지 나는 어머니가 침묵하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앉아서 한 곳만 쳐다보더니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지 않아서 도시로 갔다고 하더군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마틸다가 관자놀이에 손바닥을 대고 문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내가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미리암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당신에게는 할아버지 자나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님처럼 당신을 내버려두지 말고 왜 우리 아버지도 같고 할아버지도 같은데 왜 당신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나는 결국 고아원에 가게 되었는지 그래서 내가 특별히 당신을 도시로 끌고 가서 친구가 된 것입니다.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길 바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불공평해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마틸다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킨 뒤 여행 가방에 지퍼를 풀더니 빛나고 향긋한 사과를 꺼내서 가져가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누나 아까 말했더라면 이해했을 텐데 미리암이 마틸다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날 미워하지 마틸다. 으쓱 당연히 하지 말고 집에 가자 할아버지 텃밭에서 사과 더 줄게. 음악.